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현대미술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러모로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뭔가 뭐 학술 발표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또 당연히 박관우라고 하는 뭐 이런 이상한 퍼포먼스 같은 거 하는 현대미술 작가가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좀 이상한 세팅이나 뭔가 여기 이렇게 심포지엄이라고 해놓고서 뭐 음식 같은 것도 준비하고 뭔가 뭐 초도 키고 음식들 중에서도 뭔가 가짜 음식과 진짜 음식이 막 섞여 있고 뭔가 이런 뭔가 하나 장치 하나가 이런 작은 요소들 하나하나가 뭐랄까 이렇게 우리가 이 작업을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이게 그냥 심포지엄이 아닌가 봐, 이거 뭔가 퍼포먼스 같은 그런 상황인가 봐, 뭔가 이게 되게 미술 작업처럼 매개되어 있는 상황인가 봐 라고 감각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작동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작동시키는 거는 뭔가 이러한 어떤 디테일한 형식들, 이러한 물질적 구성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방식의 체제를 믿도록 만드는 어떠한 구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다른 정체성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면서 거기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뭐도 하고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진짜다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어떤 방식으로 지우고 그 리얼리티라고 하는 문제를 그러한 방식의 가짜 정체성으로 이게 얼마나 더 가짜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리얼리티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설 같은 것들을 박관우 작가가 이렇게 저렇게 잘 가지고 노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현대미술을 작동시키는 그 믿음의 구조하고 화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장 단단하고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관념적인 것과 가장 반대에 있는 가장 물질적이고 가장 어떤 그런 숭배받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 또한 믿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문제,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매개로, 이 믿음을 어떻게 매개하지라고 하는 문제를 박관우가 가지고 놀기 때문에 오늘 자리도 그렇고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거, 예를 들면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제목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잖아요. 학술적일 것 같고 논문을 쓸 것 같고 뭔가 양복 입고 발표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공간도 어떻게 보면 이 호반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건설사의 강당, 대강당, 막 이러한 방식의 이 건축적 혹은 이 어떤 건축적 컨텍스트 같은 것들도 가지고 놀면서, 근데 왔는데 뭔가 이렇게 되게 뭐랄까 만찬 어떤 이러한 방식으로 이게 전유되어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뭔가 계속 믿게 만든 다음에 그 믿음에 구멍을 뚫어놓고 이러한 방식을 교차시키는 걸 너무 잘 해가지고 박관우 작가를 고민하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박건우에게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현대미술 전반에서 작동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박건우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틈새가 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암흑 속에서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게다가 그 사람은 그러니까 꼭 어떤 상황을 만들거나 나의 행동에 뭐 따라한다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있음을 인지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둘이 존재하는구나라는 존재의 여지를 주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나는 저스트 투어버스를 들었는데 상대방은 리스트가 길어요. 뭐 15곡인가? 상당히 길고. 그러니까 난 분명히 방금 내 인생 일대에 엄청난 강도의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그와 내가 듣고 있었던 노래가 달랐다는 게 저기서 바로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제 여기서 작가가 만들어내는 게 그러니까 아주 강도 높은 일생에서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을 바로 전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오픈함으로써. 저한테 저 작품에 제일 크게 왔던 건 그러니까 내가 잡은 내 앞서 존재했던 그 사람의 손과 나를 잡아준 그 손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장에서 기대하게 되는 어떤 경험과 다른 것들을 제시하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경험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히 늑대와 함께 춤을 해서 보이는 유일무이하고 독특하고 되게 그러니까 특이성을 가진 경험으로 나타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사실은 그 작가가 어떤 배신 내지 반전의 순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우리가 내가 그 늑대와 함께 춤을 봤을 때,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졸다가 꾼 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의 어떤 촉각 경험이 되게 특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저러한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 있지 않나.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더 높은 강도에서 느끼게 만들고 그 체험들을 그 온전한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게 어쩌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인간이 자꾸 뭔가 개념화시키고 표어로 만들어서 논리적으로만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반성에 지금의 어떤 논의들과도 그런 의미에서는 좀 상통하는 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연구자로서는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각의 확장, 즉 여러분들의 눈과 코와 입과 귀 같은 것들이 여기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런던에도 있고 또 여러분들 집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반려동물 옆에도 있을 텐데 그러한 차원으로 뭔가 맥루한의 표현을 빌려서 그것이 외과 수술적으로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 안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예술을 향유해야 하지? 라는 질문들을 박관호 작가의 작업들이 저한테는 크게 환기시켜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던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오로지 증언으로만 이루어지는 거. 신교 있잖아요. 신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있을 때 그 성상이 없는 신교. 그래서 그 성상이 없는 신교는 말 그대로 성물 같은 것도 믿지 않고 이콘도 믿지 않고 정말로 어떤 가장 관념적이고 가장 이미지가 없는 방식의 어떤 누군가가 증언하거나 간증하거나 하는 방식으로만 그 어떤 신앙의 재생산, 믿음의 재생산 이런 걸 만든다는 차원에서 되게 그게 오히려 믿음의 구조를 재생산하는데 더 효과적인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 종교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형식을 박간호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차용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뭐 다른 담론이랑 연결해서 사실 퍼포먼스 도큐멘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퍼포먼스 어떻게 아카이브 할 것인지, 퍼포먼스 어떻게 컬렉션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거가 또 현대미술 담론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퍼포먼스가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중요한 형식인데 이제 그걸 어떻게 진택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자들이 그거를 소장하고 연구하고 미술사에 기입하고 이렇게 하려면 뭔가 그것이 폼이 필요한데 그것을 뭐 영상으로 찍어야 되는지 스코어로 남겨야 되는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그러한 다양한 형식 중에서 박간호가 선택하는 그 증언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형식이 오히려 퍼포먼스 도큐멘테이션에서 어떤 중요한 형식의 창안을 또 만들어내는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 증언이라는 형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소설 속에서 어떤 거를 이제 경험할 때 간접적으로 어떤 걸 하지만 그게 막 실제 일어난 일보다 더 강하게 느낄 때도 많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설 속의 텍스트가 시각화된 영상 이런 거보다 텍스트 자체가 촉발하는 감정이 더 강도가 높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증언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약간 그런 그 신약 성서의 그 집필 방식을 조금 차용해서 이런 것들을 실험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역사서가 있고 일종의 말하자면 그 증언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편지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합쳐진 것들인데, 그것처럼 이 시행 세칙이라든지 혹은 코드 이런 것들은 되게 팩추얼하게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서술인 거고, 그 주관적인 증언의 모음집은 글자 그대로 그 정동의 기록된 정동들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게 사람들이 통합적으로 봤을 때 마치 어떤 문학화된 작품을 보는 것처럼 그 작품을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전시에 와서 작품을 본 사람보다 더 풍부하게 작품을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전시를 봐서 이거를 본 사람이 못 봤던 걸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품을 경험하는 방식을 좀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는 실험을 하고 싶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일기의 이름이 일기가 아니었어요. 일기 이름이 증언이었어요. 그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만들어낸 상황을 증언하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의 공통된 시간대를 사람들이 서로 섞이면서 경험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생성된 그 세계를 스스로 증언하게끔 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일기에다가 증언이라는 이름을 붙인 점, 그게 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증언이 가리키는 바가 어떤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대상이 그 증언하는 사람 숫자만큼 많은 풍경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박관호 작가님의 작업을 안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것이 기존의 예술에 있는 논리 안에서 이야기되는 뭔가 형식이라던가 개념을 잘 따르지 않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예술로 미술로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먼저 사실은 했던 사람이어서 그런 차원에서 뭔가 박관호 작가님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던 사람인데 생각보다 아까 그런 증언들이나 저도 이런 얘기들을 몇 분에서 얘기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작가님의 작업을 좀 너무 엔터테인먼트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즐긴다 그래야 되나요? 좀 그러한 차원이 어떤 건지를 오히려 조금 체험하게 된 느낌? 네, 좀 그런 느낌이 저는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잘 어울렸어요. 그냥 네, 뭔가 당연히 있는 이런 작가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이런 느낌이 진짜로 들었던 것 같아요.